안녕하세요. 통TV연예 이승입니다. 이번 한 주도 궁금했던 연예가 소식들 많으시죠? 먼저 뜨거웠던 화제의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가수 박진영 씨와 JYP 신인 걸그룹이 출연한 교복 광고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스쿨룩스 광고 포스터에는 박진영 씨가 선글라스를 낀 채 몸매가 강조된 교복을 입은 트와이스 멤버들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 담겼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이 광고가 날씬한 체형만을 강조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적 매력을 심어주고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건강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스쿨룩스와 JYP는 광고의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고 사과하고 기존 광고를 모두 거둬들인 뒤 수정해 내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도박 혐의로 무리를 빚은 방송인 김용만 씨가 2년 7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합니다. 김용만 씨는 다음 달 방송 예정인 OTBN의 새 예능 프로그램 쓸모있는 남자들에 출연할 계획인데요. 김용만 씨는 재작년 불법 도박 혐의가 드러나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세그룹 엑소가 한국 돔 콘서트 시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된 엑소의 단독 공연에는 2만 2천 명의 팬들이 모여 국내 최초의 돔 콘서트를 즐겼는데요. 지난 8월 고척 스카이돔이 완공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돔 콘서트를 종종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신해철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유작 앨범이 오는 27일 LP판으로 출시됩니다. 웰컴 투 리얼월드 등 고인의 유작 3곡을 포함해 총 40곡이 수록됐는데 3,000장 한정판입니다. 신해철 씨의 1주기는 27일입니다. 백윤식, 이병헌, 조승우. 충무로의 대표 카리스마 세 배우가 뭉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조합을 성사시킨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인데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불꽃 튀는 카리스마 대결을 예고하고 있죠. 제작 보고 현장에서 새 배우를 만나봤는데요. 멋진 수트로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리스마 배우라는 명성에 걸맞게 웃음기 쏙 뺀 새 남자의 등장. 단언컨대 완벽한 쓰리샷.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 미생 윤태호 작가의 웹툰 원작 영화 내부자들을 통해 만난 새 남자. 정치 비리를 담은 무게감 있는 내용으로 명불허전 배우들의 연기 대결이 주목되고 있죠. 네 나랑 영화 한편 하자. 그런 만큼 출연에 대한 배우들의 부담감도 컸겠죠. 저의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시나리오에 제가 얼마나 흥미를 느꼈느냐가 판단 결정이에요. 그래서 네. 이번 작품도 시나리오를 읽고 너무 재미있어서 가져라. 이병헌 씨는 앞서 높은 기대 속에 개봉했던 블록버스터 영화 협력 칼의 기억이 관객 수 100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성적을 거뒀죠. 이번 영화 내부자들에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안상구 역할로 다시 한번 흥행 복수를 꿈꿉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복수심이 가장 큰 기본적인 안상구의 감정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어요. 네. 조승우 씨도 3번이나 출연을 고사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속사정이었을까요? 제가 너무 얼굴이 동안이라 네. 검사 역할에 맞을까. 그런 고민하실 수 있죠. 예. 아니 뭐 제가 좀 어려 보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룻강아지 법무사원인지 모르고 꼈다가 괜히 오징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오른쪽도 대선배 백윤식과 이병헌 씨의 옆이라면 조승우 씨의 걱정이 조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정작 촬영이 시작되고 고민에 빠진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조승우 씨 캐스팅됐을 때 이상하게 조승우 씨의 전작들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영화 촬영을 딱 시작하고서 나 정말 바짝 긴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와,
정말 잘하는 배우더라고요. 정말 부담 갖지 마시고 연기력으로는 빠지지 않는 이병헌, 조승우 씨. 괜한 엄살이 아닐까 하는데요. 대선배 백윤식 씨가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둘이 열심히 그냥 호흡을 맞춰가면서 풀어나가는 모습이 아주 흐뭇해 보였고 뭐 신뢰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엽게도 보였어요. 너무 이뻐 보였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볼수록 반전 있는 새 배우들의 만남, 불꽃 튀는 카리스마 대결 기대해볼 만하죠. 인터뷰 중 이병헌 씨와의 연기 호흡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조승우 씨. 저는 원래 정말 코흘리게 때부터 이 병헌 형님이 워낙에 저한테는 스타였거든요. 숨겨온 팬심을 고백하는데요. 촬영 현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누가 형인지 모르게요. 정작 정반대의 증언을 하는 이병헌 씨, 무엇이 진실인가요? 저는 원래 정말 코흘리게 때부터 이 병헌 형님이 워낙에 저한테는 스타였거든요. 그때 제 눈앞에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앉아서 제 눈을 보고 있는데 첫 테이크는 정말 그 연기 감상하느라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병헌 씨는 어떠셨는지 조승우 씨와 함께한 소감이? 조승우 씨가 깍듯이 대했겠죠. 조승우 씨가 평소에 저를 대하는 거 보면 오히려 형같이 저한테 충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정말 형처럼 저를 대해요. 이렇게 어깨도 툭툭 두들기고 촬영 현장에서도 그렇고 누가 형인지 모르게요. 역시 양쪽의 입장은 들어봐야 하는 법이죠. 지금까지 영화 내부자들의 제작 보고회였습니다. 한 주간의 가요계 이슈를 짚어드리는 뮤직웨이브 시간입니다. 남자 아이돌 그룹이라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것, 바로 군대죠. 지난 화요일입니다. 인기 그룹 슈퍼주니어의 은혁이 현역으로 입대했는데요. 입대 장소인 강원도 춘천 백이보충대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팬들과 취재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 세례를 뚫고 나타난 은혁, 검은 후드를 뒤집어 썼는데요.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스스로도 어색한지 만져보기도 하는데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네. 1년 9개월 동안 군복무 잘 마치고 또 슈퍼주니어로서 그리고 또 은혁으로서 멋진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입대 현장까지 함께하는 의리의 사나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멤버 이특과 강인인데요. 공교롭게도 모두 군 복무를 이미 마친 예비역들입니다. 거수 경례는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고 은혁의 자세를 바로잡아줬습니다. 미소는 짓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강인과 이특이 한없이 부러웠겠죠.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리고 멤버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독 올해 아이돌 스타 입대가 많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JYJ의 김재중, 박유천 씨가 3월과 8월에 각각 팬들을 떠났고요. 한솥밥을 먹던 동방신기 윤호, 윤호는 7월 현역 입대했습니다. 최강창민은 다음 달 슈퍼주니어의 최시원과 동반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색적인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달 초 군 당국이 주최한 대규모 행사에서 동방신기와 JYJ가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바로 이 사진. 사회를 보는 윤호, 윤호와 마이크를 잡은 김재중 씨가 함께 포착됐습니다. 그야말로 국방부의 위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방신기와 JYJ 그리고 슈퍼주니어는 모두 2000년대 중반 데뷔한 일명 2세대 아이돌인데요. 경역법상 30살이 되면 더 이상 입대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올해 1985년생, 86년생 스타들의 입대가 줄줄이 이어진 건데요.
기획사 입장에서는 참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2년 가까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낼 기회가 사라지게 되겠죠. 폭넓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걸그룹보다는 지갑을 기꺼이 열 준비가 돼 있는 열렬한 팬덤이 많은 남자 그룹이 훨씬 수익성이 좋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이 30살을 기준으로 할 때 내년부터는 YG의 대들보, 빅뱅도 탑을 시작으로 줄줄이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내후년이면 JYP의 2PM도 군복을 입게 됩니다. YG는 지난해 위너를 데뷔시킨 데 이어서 올해는 아이콘까지 선보였는데요. 선배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든든한 후배 그룹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이야기를 바꿔볼까요? 오빠들은 군대를 갔는데 소녀들은 헤어지네요. 무슨 말이냐고요? 걸그룹 소녀시대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멤버 유리가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의 오승환 선수와 헤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열애 사실이 알려져 가요계와 스포츠계 대표 스타 커플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각자 바쁜 일정 탓에 서로에게 소원해져 공개 연애 6개월 만에 갈라섰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잇따른 핑크빛 열애 소식에 연애시대라는 별명까지 생긴 소녀시대. 하지만 올해는 그 반대인데요. 이별시대라고 해야 할까요? 티파니가 2PM의 니쿤과 헤어진 데 이어서 유나는 이승기 씨, 태연은 엑소의 백현과 각각 서로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배우 정경호 씨와 교제 중인 수영만 남았네요. 네, 이번 주 가온 차트의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녀시대 리더 태연이 처음으로 발표한 솔로 음반이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타이틀곡 아이는 태연이 직접 작사에 참여한 팝 스타일의 노래인데요. 이번 주 1위로 등장을 했고요. 수록곡 UR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래퍼 서바이벌 언프리티 랩스타 경연곡 솔로는 16위를 기록해 전주보다 54계단이나 뛰어 올랐습니다. 네, 이번 주 뮤직 웨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무비앤스타가 이어집니다. 때마다 네가 항상 웃으면서 내게 했던 그 말 다가서 바람이나 좀 쐬 아무도 기대도 돼 You again with you Under the rainbow 그대 기다리겠죠 참아는 오늘도 다시 길고 긴 밤을 지나 다시 트립길을 떠나볼래 Why not 이 세상에 내 맘을 깨워주는 한 남자여 미남이란 말로도 모자라 꽃이라 표현되는 배우들이 있죠. 바로 꽃미남 배우. 하지만 연기자로서는 오히려 이 꽃 같은 외모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잘생기고 멋진 역할에만 치중되기 때문인데요.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꽃미남들만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변해야 사는 꽃미남들의 도전 확인해 보시죠. 아무런 증거 단서도 없이 끈질 그냥 봐도 막 잘생긴 이 남자 주원. 하지만 일찌감치 미남 배우의 숙명을 버렸습니다. 지난해 영화 패션왕을 통해 촌스런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어 과감히 꽃미모를 포기. 알았어. 이번엔 첫 스릴러 영화에 도전하며 어촌 청년으로의 변신을 도모했습니다. 영화 그놈이다에서 장우 역할을 맡은 주원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메인으론 얼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시골의 평범한 청년인데 이 영화를 위해서 주원은 피부와 몸매를 포기했다는데요. 외국사 안 하고 뭐 옷은 후줄근하고 그냥 몸은 불리고 막. 몇 킬로나 증량을 하셨나요? 저 때 제가 8kg? 8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 그놈이다.
여동생을 죽인 범인 쫓기에 모든 것을 건 오빠의 이야기인데요. 삶의 레벨이 안 다르나? 어촌을 배경으로 한 스릴러에 꼭 맞는 옷을 입기 위해 주원 씨가 또 하나 욕심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액션! 딱 3일만 기다리라 했지요. 기다리는데 어찌 됐습니까? 3일 만에 시체들 갖고 눈을 안 왔습니까? 정말 욕심 많이 내서 사투리 정말 욕심 많이 내고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사투리 안 내면 굳이 그냥 서울말로 하자. 기본적인 걸 갖고 나만의 걸 만들어야겠다 해서 정말 하루 24시간 365일 연습을 했어요. 하루 24시간 365일 매일매일 당신 움직일 때까지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다. 도시를 버리고 어촌으로 간 꽃미남이 있다면 아예 생선이 되어버린 꽃미남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약회사의 생동성 실험에 참여한 한 젊은이가 그만 생선이 되었습니다. 기발한 상상력의 영화 돌연변이인데요. 변신 역시 상상 이상의 주인공. 내가 생선이가 되다니! 바로 이광수 씨입니다. 그런데 꽃미남이란 타이틀이 조금 의아하신가요? 190cm, 부등신의 비율. 모델 시절 훈남 포스까지 풍기던 이광수 씨지만 예능과 연기를 위해 과감히 외모와 캐릭터를 맞바꿨다고요. 급기야 생선이 되며 모델 출신 배우의 선입견을 깨겠다고 나선 건데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정. 즐기고. 포토타임 때 그 사랑스러운 모습. 한번 저희가. 전례 없는 생선으로의 변신을 위해 분장에만 5시간이 걸리는 고된 역할입니다. 이광수 씨의 얼굴 없는 열연에 동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을 정도였다죠. 8kg 정도 돼요. 탈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촬영이 컷되면 천이 형이 또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이게 받쳐줬어요. 이렇게 저는 안 보이니까 사실 누가 받치는지 몰랐는데 좋은 냄새가 나서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천이 형이었어요. 주원과 이광수 씨처럼 과감히 외모를 역변하는 역할에 도전. 오히려 호평받은 미남 배우들이 많습니다. 앞서 맨발을 꼬질꼬질한 늑대 소년이 되었던 배우 송중기 씨. 말을 못해? 참신한 역할 선택으로 관객들에게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굳히는 계기가 됐죠. 김수현 씨는 꽃미남 역할의 경계를 더욱 크게 허물었는데요. 깐나 새끼들 언젠가 산채로 껍데기를 벗겨준다. 갑으로 위장한 난파 간첩 역할을 맡았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동무 다들 그 정도 각오는 돼 있는 거 아니가? 이 영화로 김수현 씨는 약 700만여의 관객 무리로 흥행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죠. 꽃미남 배우들의 상식과 편견을 깬 역할 변신. 이미지에 안주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과 논란 없는 연기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앞으로의 도전도 기대해봐도 되겠죠? 개봉 영화 2편을 소개합니다. 모두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인데요. 먼저 살해 직전 아내를 구하기 위해 시공을 초월한 남편의 사투를 그린 영화 더 폰. 그리고 연쇄살인범의 특종 취재로 위기에 몰린 기막힌 기자의 이야기, 특종 량첸 살인기입니다. 손현주 씨와 조정석 씨가 각각 주연을 맡았습니다. 2편 이어서 보시죠. 여보, 당신이 프로포즈한 날 나한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내가 평생 널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어느 날 의문의 강도에게 아내를 잃은 변호사 동훈. 그리고 딱 1년 후. 당신 누구야? 당신이랑 14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지. 죽은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아내가 살아서 돌아오기라도 한 걸까요? 잠깐만. 오늘 며칠이니? 5월 16일이잖아. 2015년. 무슨 소리야. 지금 2014년이잖아. 설명할 수 없지만 동우는 1년 전 과거에 살아있는 아내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안 돼. 강도가 집에 들어올 거야. 연수야. 1년 전 사건을 되돌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아내를 살리기 위한 과거와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집 앞에 있어. 시공을 초월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아내. 동우는 아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다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영화 더 폰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용의자가 학생들을 칼로 찌른 뒤 빨간 취재를 위해선 물불 가리지 않는 열혈 기자 허무엽.
우연히 연쇄살인 사건의 제보를 받게 되죠. 살인범 제가 아는 사람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그럼 성함이랑 연락처 좀 해주세요. 주소 마포 구수동. 결국 특종의 욕심에 위험을 무릅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보받은 집에는 정말 연쇄살인범으로 의심케 하는 수상한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열혈 기자, 그냥 나올 수 없겠죠. 터뜨리자. 이 사건은 완벽한 작품이 될 거야. 주인공은 희대의 캐릭터가 될 거고. 그야말로 대박 뉴스거리. 여기에 연이은 특종까지 터뜨리게 됩니다. 서울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연쇄 살인범의 근접 촬영에 본사 기자가 성공했습니다. 난리가 났어 지금. 완전 대박 특종이야. 너무 잘 돼서 오히려 불안한데요. 결국 상황 반전. 연쇄살인범의 메모가 소설의 한 구절로 밝혀진 건데요. 여보서 정체가 뭐야? 범인이랑 어떤 관계야? 저 뉴스 나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지금 생사람 잡는 거라고요. 인생 최대의 특종이 인생 최고의 위기로 뒤바뀐 기막힌 상황. 최무혁 기자, 과연 빠져나갈 구멍은 있을까요? 어떻게 된 거야? 영화 특종 량첸 살인기입니다. 이번 주 통TV 연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다음 주에도 저 이승희와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입대로 잠시 우리 곁을 떠난 아이돌들의 노래와 함께합니다. 동방신기의 윤호, 슈퍼주니어의 은혁, JYJ의 김재중. 보고 싶은 세 사람의 무대를 뮤직비디오로 만나보시죠.